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빵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배합표 작성 기준에 관한 문제로 베이커스 퍼센트 방식의 핵심 원리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배합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밀가루의 양입니다. 제빵에서는 배합표를 작성할 때 밀가루의 양을 100%로 기준 삼고 다른 재료들의 비율을 결정하는 베이커스 퍼센트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밀가루 무게에 대한 각 재료의 비율을 표시하므로 생산량이 달라져도 동일한 비율로 쉽게 환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2번 물의 온도는 반죽 온도 조절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지만 배합표의 기준은 아니며 3번 설탕의 종류는 풍미와 발효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 4번 이스트의 활성도는 발효 시간에 영향을 줄 뿐 배합 비율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재료의 양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밀가루의 양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밀가루의 성분에 관한 문제로 빵의 구조를 이루는 주성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밀가루의 주성분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탄수화물입니다. 밀가루의 주성분은 전분을 포함한 탄수화물로 전체의 약 70%부터 75%를 차지합니다. 이 탄수화물은 빵의 구조와 식감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성분으로 굽는 과정에서 호화되어 빵의 내부 골격을 형성합니다. 1번 단백질은 약 8%부터 13% 정도 함유되어 있으며 글루텐을 형성하여 반죽의 탄력과 가스 보유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3번 지방은 1%부터 2% 정도로 매우 적게 함유되어 있고 4번 비타민 역시 미량 성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밀가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빵의 기본 골격이 되는 주성분은 탄수화물이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제빵 공부의 기초가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설탕의 기능에 관한 문제로 설탕이 제빵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지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설탕이 제빵에서 하는 역할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글루텐 형성 촉진입니다. 설탕은 오히려 글루텐 형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수분과 결합하여 글루텐 단백질이 충분히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연한 식감을 만들어주며 이런 특성은 단과자빵이나 부드러운 빵을 만들 때 활용됩니다. 1번 단맛 제공은 설탕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기능이며 2번 이스트의 영양원으로서 설탕은 발효 과정에서 이스트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4번 보습 효과 또한 설탕의 흡습성으로 인해 빵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촉촉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글루텐 형성 촉진은 설탕의 역할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빵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중간 발효에 관한 문제로 적절한 온도와 습도 조건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중간 발효 시 적절한 온도와 습도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온도 25도부터 30도, 습도 75%부터 85%입니다. 중간 발효는 분할과 둥글리기를 거친 반죽을 성형하기 전에 잠시 휴지시키는 과정으로 벤치 타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적절한 온도는 25도부터 30도, 습도는 75%부터 85%이며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합니다. 이 조건에서 둥글리기로 긴장된 반죽이 적절히 이완되어 성형이 한결 쉬워지고 글루텐이 안정되어 매끄럽고 탄력 있는 표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번 35도부터 40도는 온도가 너무 높아 발효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3번 45도부터 50도는 이스트의 활동을 저해하는 수준입니다. 4번 15도부터 20도는 온도가 너무 낮아 반죽이 굳어 성형이 어려워집니다. 중간 발효 단계는 짧지만 최종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크로와상 성형에 관한 문제로 버터가 새어나오는 주요 원인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크로와상 성형 시 버터가 새어나오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버터와 반죽의 경도 차이가 커서입니다. 크로와상은 반죽 사이에 버터를 끼워 넣고 여러 번 접고 밀어서 수많은 결을 만드는 페이스트리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버터와 반죽의 경도, 즉 단단함의 정도가 비슷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버터가 반죽보다 너무 단단하면 밀대로 밀 때 부서져 결이 무너지고
반대로 너무 무르면 반죽 사이에서 흘러나와 결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1번 반죽 온도가 낮은 것은 부분적인 원인일 수 있지만 본질적 문제는 아닙니다. 3번 성형 속도와 4번 밀가루 양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크로와상을 만들 때는 버터와 반죽을 비슷한 온도와 경도로 맞추는 것이 핵심이며 작업 중간에 냉장고에 넣어 휴지시키면서 적정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빵 굽기 과정에 관한 문제로 굽기 중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븐에서 빵을 굽는 과정 중 일어나는 변화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지방의 산화입니다. 빵을 굽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1번 마이야르 반응은 고온에서 당과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빵 껍질의 갈색과 고소한 향을 만들어내는 핵심 반응입니다. 2번 전분의 호화는 60도 이상에서 전분이 물을 흡수하여 부풀고 풀처럼 변하는 현상으로 빵 속에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줍니다. 3번 단백질 응고는 75도 이상에서 글루텐이 굳어 빵에 골격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4번 지방의 산화는 굽기 과정이 아니라 빵을 보관하는 동안 산소와 만나면서 천천히 진행되는 변화로 빵의 산패와 이상한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굽기는 짧고 강렬한 변화의 시간이며 산화는 저장 중 서서히 일어나는 별개의 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빵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햇삽에 관한 문제로 CCP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햇삽에서 CCP, 즉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중요 관리점입니다. CCP는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의 약자로 중요 관리점을 의미합니다. 식품안전 위해 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상의 지점을 말하며 햇삽의 핵심 개념입니다. 1번 품질관리점은 일반적인 품질관리 용어로 햇삽의 정식 용어가 아닙니다. 3번 안전관리점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 4번 위생관리점도 정확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햇삽은 해저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의 약자로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의미하며 식품의 원료부터 최종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입니다. 모든 식품 제조업체에 점차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손세척에 관한 문제로 올바른 세척 순서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개인위생 관리에서 손세척의 올바른 순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온수에서, 비누칠에서, 헹굼에서, 건조입니다. 올바른 손세척 순서는 온수로 적신 후 비누를 발라 20초 이상 문지르고 깨끗한 물로 헹군 다음 청결한 수건이나 종이 타올로 건조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켜야 손에 묻은 미생물과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1번 비누칠에서, 찬물에서, 온수에서, 건조 순서는 잘못된 것으로 찬물에서는 비누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3번 찬물에서, 헹굼에서, 비누칠에서, 건조는 비누 사용이 마지막이라 세척 효과가 매우 떨어집니다. 4번 건조에서, 온수에서, 비누칠에서, 헹굼은 마른 손에 비누를 사용하는 비논리적 순서입니다. 손세척은 식중독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모든 식품 취급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위생 수칙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살모넬라 식중독에 관한 문제로 주요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의 주요 증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시야장애입니다. 시야장애는 살모넬라 식중독의 증상이 아니며 보툴리누스 식중독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의 주요 증상은 설사, 복통, 발열, 구토, 두통 등 일반적인 위장관 감염 증상입니다. 1번 설사는 가장 흔한 증상으로 수분 손실로 인한 탈수가 우려됩니다. 2번 복통은 장에 염증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대표적 증상입니다. 3번 발열은 38도 이상의 고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주로 달걀, 가금류, 유제품 등을 통해 감염되며 잠복기는 보통 6시간부터 72시간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식품을 충분히 가열, 즉 75도에서 1분 이상 익혀 먹고 조리도구의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